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어휘와 표현, 선물의 종류, 용돈, 상품권, 조의금. 조의금은 장례식에서 내는 돈이에요. 발음은 조의금, 조의금. 둘 다 괜찮아요. 조의금이 is more common because it's easier. 축의금. 축의금은 결혼식 때 내는 돈이에요. 발음은 축의금, 축의금. 둘 다 괜찮아요. 역시 축의금이 more common pronunciation. 화환, 꽃다발, 장난감, 학용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은 보통 부모님께 많이 선물해요. 자, 같이 읽어요. 용돈, 상품권, 조의금, 축의금, 화환, 꽃다발, 장난감, 학용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문법, 동사, 아어, 주다, 드리다. 드리다는 주다의 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윗사람, 예를 들어 부모님, 선생님, 사장님에게 뭔가를 줄 때 드리다라고 해요. 1번, 졸업식 날 친구한테 꽃다발을 선물해 줬어요. 졸업식 날 친구한테 또는 친구에게 꽃다발을 선물해 줬어요. 2번,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아이들한테 같아요. 3번,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네, 맛있는 음식도 사드렸어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부모님은 윗사람이에요. older than us. 그래서 깨는 한테에게보다 더 공손해요. 깨 is more polite than 한테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카네이션은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꽃이에요. 달아드렸어요. 부모님이니까 아어 드리다가 더 좋아요. 네, 맛있는 음식도 사드렸어요. 사드렸어요. 역시 사줬어요보다 부모님이니까 사드렸어요.
어제가 밸런타인데이였는데 남자친구한테 뭐 해줬어요? 남자친구한테 초콜릿을 만들어 줬어요. 어제가 밸런타인데이였는데 남자친구한테 뭐 해줬어요? 남자친구한테 또는 남자친구에게 초콜릿을 만들어 줬어요. 동사 주다, 5월 드리다. 2번, 3번, 4번 해보세요. 같이 해요. 2번.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 무슨 선물을 드렸어요? 부모님께 건강보조식품을 드렸어요.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사드렸어요. 3번. 할머니 생신날 뭘 해드렸어요? 할머니 생신날, 생일보다 더 polite한 표현이에요. 뭘 해드렸어요? 할머니께 미역국을 끓여드렸어요. 미역국은 한국 사람들이 생일에 보통 먹는 국이에요. 4번. 수진 씨 결혼식에 못 가요? 네, 출장을 가야 했어요. 저 대신 축의금 좀 내주세요. 대화 2. 책을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 2. 목요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뭘 사드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는 어버이날이 언제예요? 중국에는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따로 있어요.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이고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이에요. 중국에서는 보통 카네이션을 선물해요. 수진 씨도 카네이션을 사드리면 어때요? 우리도 카네이션을 선물해요. 카네이션과 함께 뭘 드리면 좋을까요? 1번. 중국의 어버이날은 언제예요? 2번. 중국과 한국에서 어버이날 뭘 선물해요? 다시 듣고 한번 써보세요. 대화 2. 목요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뭘 사드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는 어버이날이 언제예요? 중국에는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따로 있어요.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이고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이에요. 중국에서는 보통 카네이션을 선물해요. 수진 씨도 카네이션을 사드리면 어때요? 우리도 카네이션을 선물해요. 카네이션과 함께 뭘 드리면 좋을까요? 중국의 어버이날은 언제예요? 중국에서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따로예요.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이고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이에요. 2번. 중국과 한국에서 어버이날 뭘 선물해요? 카네이션을 선물해요. 목요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뭘 사드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는 어버이날이 언제예요? 중국에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이고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이에요. 중국에서는 보통 카네이션을 선물해요. 수진 씨도 카네이션을 사드리면 어때요? 우리도 카네이션을 선물해요. 카네이션과 함께 뭘 드리면 좋을까요? 같이 읽어요. 목요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뭘 사드려야 할지 고민이에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는 어버이날이 언제예요? 중국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어요.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이고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이에요. 중국에서는 보통 카네이션을 선물해요. 수진 씨도 카네이션을 사드리면 어때요? 우리도 카네이션을 선물해요. 카네이션과 함께 뭘 드리면 좋을까요? 듣기 2번 들어보세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수진 씨, 꽃 받으세요. 어머, 왜 저에게 꽃을 선물하세요? 혹시 뭐요? 아니, 빨간 장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서요. 오늘이 여성의 날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에 꽃을 선물해요. 수진 씨가 여자라서 주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에이, 아무튼 고마워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수진 씨, 꽃 받으세요. 어머, 왜 저에게 꽃을 선물하세요? 혹시 뭐요? 아니, 빨간 장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서요. 오늘이 여성의 날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날에 꽃을 선물해요. 수진 씨가 여자라서 주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에이, 아무튼 고마워요.
해치예요. 1번, 오늘은 여성의 날이다. 맞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주었어요. 2번, 남자는 빨간 장미를 준비하지 못했다. 남자는 여자에게 빨간 장미를 준 것 같아요. 여자가 빨간 장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서 혹시 오해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빨간 장미를 준비했어요. 3번, 여자는 남자에게 꽃을 받았다. 맞아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마크 씨, 콜럼버스 데이가 뭐예요? 모르셨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콜럼버스 데이는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에도 비슷한 날이 있어요? 그럼요. 10월 3일 개천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마크 씨, 콜럼버스 데이가 뭐예요? 모르셨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콜럼버스 데이는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에도 비슷한 날이 있어요? 그럼요. 10월 3일 개천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해치예요. 1번, 콜럼버스 데이는 10월 3일이다. 아니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에요. 2번, 콜럼버스 데이는 개천절과 비슷한 날이다. 맞아요.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에요. 3번, 콜럼버스 데이는 콜럼버스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아니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3번. 다음은 한글날에 대한 소개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러분은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에는 말은 있었지만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 글자인 한자를 사용해서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배우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사실을 알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이 바로 1446년 10월 9일입니다. (3번) 다음은 한글날에 대한 소개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러분은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에는 말은 있었지만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 글자인 한자를 사용해서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배우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사실을 알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이 바로 1446년 10월 9일입니다. 3번. 다음은 한글날에 대한 소개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1번. 한글날은 왜 10월 9일일까요? 한글을 만들어서 반포한 날이 1446년 10월 9일이기 때문이에요. 한글을 만든 것은 한글 창제는 1443년이에요. 그렇지만 한글을 반포한 것은 3년 후인 1446년 10월 9일이죠. 1번.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에는 말과 글자가 없었다. language. 말은 있었어요. 그런데 글자, 그 Korean alphabet or writing system, 글자가 없었어요. 말은 있고 글자가 없었다. 2번.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자, 중국 글자를 썼어요. 그런데 중국 글자인 한자는 배우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없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자가 어려워서 읽고 쓸 수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쉬운 한글을 만들었어요. 3번. 훈민정음은 한글의 첫 번째 이름이다. 그렇죠. 처음 만들어졌을 때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한글이라고 하지만 처음 만들었을 때는 훈민정음이라고 했어요. 읽기, 읽고 1번, 2번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요. 1번. 현충일에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묵념을 할까요? 기념식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생각하며 묵념을 하고 묘지에 꽃을 바치기도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 목숨을 바치다, devote one's life.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해 묵념을 해요. 1번. 현충일은 6월 6일이다. 한국에서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념하는 현충일이다. 맞아요. 2번. 현충일 기념식은 국립묘지에서 한다. 네.
이날 많은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모여서 기념식을 한다. 3번. 현충일에는 평소보다 높게 국기를 개양한다. 아니요. 현충일에는 집집마다 국기를 개양하는데 다른 기념일과는 다르게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낮게 국기를 단다. 태극기를, 한국의 내셔널 플래그, 태극기를 조금 낮게 달아요. 틀렸어요. 스무 살 서울을 만나다. 1번, 2번 해보세요. 같이 해요. 20살 서울을 만나다. 올해 성년을 맺은 20살 청년을 성년의 날 서울시청에 초대합니다. 서울시장과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시청 탐방까지 지금 곧 신청하세요. 1번, 어떤 기념일 행사일까요? 성년의 날 행사예요. 2번,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행사는 5월 7일에 시청에서 진행된다. 아니요, 모집 마감, 신청할 수 있는 그 데드라인이 5월 7일 월요일까지예요. 행사에 참여하면 서울시장을 만날 수 있다. 서울시장과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서울시장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참가 신청을 하려면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야 한다. 아니요. 이메일로 신청해요. 선착순, first come, first served. 선착순 접수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